굿모닝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헤드라인부터 보겠는데요. 수도권 주담대가 6억 강력하게 넘게 못 받는다. 이재명 표적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당장 28일 오늘부터 시행되죠. 집값 소득 상관없이 조익이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하겠다. 대출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해야 되고 전 금융권 오늘부터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강력하죠. 당장 오늘부터. 자, 마켓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055 마이너스 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781 마이너스 6포인트 하락. 회사채 금리도 2.96 하락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이죠. 2.4포인트. 3년물 국고채. 원달러는 1357원입니다. 조금 올랐죠. 자, 글로벌 최저한세 미 기업은 제외한다. K 퓨처테크 현장을 간다. 여기 이제 8면하고 20면에 나오는데 신규 수요의 해체까지 쌍끌이 원전 특수 해체기로 합니다. 신규 수요에서 해체까지 K 공급망 리포트 한울 3, 4억이 발전들었다. BHI 등 매출 급등했습니다. BHI 해체도 한 달 만에 90%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촉을 한화 한국판 아이엄돔 두뇌 개발한다. 방공망 통제 시스템 뛰어들어 방산 관계국 LIG 특파에서 진출했습니다. LIG 레이더 산업 납부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정부 첫 외평세 30조 뭉칫돈. 2조 2천억 모집에 14배나 몰려 흥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면인데요. 한국경제 6월 28일 2면입니다. 미술시장 장기 불황에 짐 싸고 셔터 내리는 갤러리. 미술시장이 불황이다. 갤러리 업계. 시장 말가에 침체 늪에 빠져 있던 휴업카페 철수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갤러리. 셀러는 아트부산. 글로벌 본사 흔들리자 지점 직격탄을 맞고 있고 미술 관련 스타트업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서 발표는 외국계 갤러리. 서울 판매 실적 예상치 밑돌았고 미 VSF 한남동 지점 철수했습니다. 독일도 괴닉도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고 한계 다다른 한국 국내 갤러리 동맥경화 폼지사까지 따라서 스타트업선 임금 체불 다 분쟁. 네오는 프리즈 한국 철수설도 있다고 합니다. 갤러리 미술계가 그렇습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한눈에 알아본 제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리 리처드. 이런 통찰의 시각이 있을까요? 딱 보자마자 이건 뜨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죠. 투자자, 이 정부 첨단 산업 관심, 이 기업 글로벌 채권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채권도 인기 있다. 외평채 흥행 계속 새 정부 대외 신인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1호와 외평채를 볼까요? 3년 만기 발행액은 3년, 7년 만기. 외평채 금리를 볼까요? 3년에 2.305%, 7년 만기는 2.9. 이게 고정금리겠죠? 아무래도 가상금리는 유로 대비 자료. 3년이 9년이 좀 높죠. 7년이 보면은 이재명 정부 첫 외국간 평행기금 채권 외평채가 외국간 평행기금 채권을 외평채라고 하죠. 흥행에 성공한 것은 최근 들어 중동 지역의 군사 긴장을 완화된 영향이 있다.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글로벌 투자금의 이동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때마침 첨단 산업 육성 적극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글로벌 투자자가 경쟁적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그라그 마지막.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잔여 한도를 19억 달러. 19억 달러는 안에서 하반기 추가로 외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것을 계획으로 밝힌 19억 달러랍니다. 19억 달러. 19억 달러 올해 잔여 한도 19억 달러로. 유럽 지역에 이제 3년 만기, 7년 만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행액은 715씩 이렇게 지고 주문액은 64유로, 7년 만기는 126억 유로, 2.3%까지 2.9%. 7년이 더 높죠. 가상금리를 0.25, 0.5. 고정금리에다 가상금리 포함시켜서. 이런 외평채도 국채뿐만 아니라 외평채도 발행하는 것이 한국 기업 글로벌 인기도도 있기 때문에 채권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19억, 자녀 한도는 약 19억 달러 정도 하반기에 추가로 외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습니다. 국채뿐만 아니라 외평채도. 자, 3면인데요. 중요한 가장 핫한 뉴스입니다. 자, 영끌 갭투자 트러마가 연소득 2억 차주, 대출 6억입니다. 자, 10억이나 20억짜리나 3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6억밖에 대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끌이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6억 초과 주담대 금액 금지 초강력 카드를 냈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 6억 초과 주담대 금지. 사실 금지령이죠. 자, 다주택자 추가 구입된 대출이 없다. 수도권 이전 조건 전세 대출도 금지.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다. 단국골 가계대출 규모 20조 감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도입한 것은 고소득자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 급등시킬 원인이라고 영원까지 끌어들이는 대출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즉각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용된다는 것이죠. 규제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실종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분야, 그렇죠.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거기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수의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 생산적인 분야에 어떤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서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가를 유지하는데 보통 23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든다고 합니다. 유지비 230만 원. 그러면 집값이 고공행진되면은 이게 더 상승하겠죠. 그런 현상이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집에 매달려서. 집은 어차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중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 수도권 여기 핵심인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첫 번째죠. 6억 원 내다. 주담대 최대 한도가 수도권에서는 현행은 뭐 규제가 없었었는데 6개월이고 자, 주담대 시 전일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6개월 내 전입해야 된다. 받은 주택에. 그리고 전세대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유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LTV는 제로다. 세계 최초 주택 구입 LTV도 70%, 80%에서 70% 하향된 것 같습니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주담대 만기 제한은 그전엔 3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나온 것 같아요. 만기 제한이 있습니다. 30년 안에 갚아라. 사실 어떻게 재건축이 한 30년 한도인데 50년까지 주담대를 했다는 게 참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금으로 지은 거나 뭐 철로 지어진 온통 철로 지어진 거 아니라는 30년을 넘길 수가 없는데 50년까지 있었는데 여기 30년으로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보 한다 1억 원을 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제한이 없었었는데 연소득 부부가 합산해서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그럼 2억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요건 이제 7월 21일까지 유예해서 80%, 현재는 이제 80%까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집값의 90%였는데 80%까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까지 하고 6개월 진입하고 또 한 가지는 최대 30년까지 만기 제한이 30년까지 줬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건 20억이건 30억이건 40억 50억짜리 집이 있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 것이죠. 강력하게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면,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든 이 정부가 세금까지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디딤돌 버팀목 기울어졌군요. 이게 자꾸 기울어지네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한도 최대 1억 낮췄다는 것이죠. 정책 대출도 조인다. 생애 최초도 LTV를 80에서 70으로 축소하려. 자, 그래서 1주택으로 갈아타자는 말은 갈아타 기존에서 기존적 6개월에 처분해야 한다. 대출 이제 정책 이거 볼까요? 달라지는 정책 대출 한도를 보면은 디딤돌 부분에서 2억 원까지, 생애 최초는 2.3억 원에서 2.4억, 신혼부부는 3.2억까지, 신생아 등려는 5억에서 이런 이제 정책 대출도 이제 조인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서민층이 주로 활용하는 디딤돌 구입, 버팀목, 전세, 디딤돌이 뭡니까? 구입하는 거고,
버팀목은 전세. 이름도 잘 됐어요. 정책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에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강화한다. 는 것이죠. 수도권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배 LTV 규제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된다. 70으로 강화된다는 것이죠. 낮추겠다 이거죠. 70% 구입하는데도 이제 70%까지 LTV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억짜리면은 7억 원까지밖에 8억 원까지 해서 7억 원까지밖에 하지 않겠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각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토지거래 허가 금액의 경과 조치는 1주택자가 집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건 가능한가? 뭐 당연하겠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단 은행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금자리론도 다른 정책 대출처럼 한도가 줄어드나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하나. 너무 갑작스러웠을 겁니다. 정책이 갑작스러웠을 겁니다. 자꾸 길고 있어요. 이게 왜 자꾸 길어지나요? 자, 3면 보겠습니다. 마포 강동 동작 직격탄 분양 대금 6억 제한 혼란입니다. 6억. 자, 전문가들 정부 대책 평가를 보면은 정부의 타겟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대출 투자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단기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불장이 작겠지만 보완 필요하다. 단기는 불장은 작겠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자, 평균 15억 집은 인기 지역 집값 대출 한도 6억 현금 10억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뭐 16억 정도가 있어야지 뭐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주담대 많이 필요한 거 타격이 크다. 현금 부자 강남 3구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뭐 사실 뭐 현금을 이 정도 30억 정도를 현금으로 오히려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은 1% 부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 대상 적용한다. 중도금 6억 받았지만 잔금 계약 때 대출 더 못 받는다. 10억 이상 신축 허들이 높아질 거. 자, 올 하반기 은행권 경영 전략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매물이 21억, 뭐 갭투자 1억 이렇게들 나옵니다. 수익률 7.5%. 투자를 좀 하겠다는 거죠. 실수요자. 근데 사실 실수요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힘들다. 이런 고가 매물은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한 1%니까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50만 정도가 우리가 이제 5,200만이라고 그러면 5,200만이라고 하면은 50만 정도, 52만 정도가 1% 아닙니까? 맞죠? 5,200만에서 1%니까 52만 정도가 30억 이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이따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수도권에서, 인서울에서, 이 수월에서. 그렇다면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다주택자들은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있어야지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고가 매물이 활발하지 않을 테고 투기라는 게 상승 올라가는 길목에 좀 적은 가격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면서 차익을 노리는 게 투자 아닙니까? 그게 막아진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강력하지 않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강하게 누를수록 그 풍선 효과처럼 밖으로 튀어나가는 다른 데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타격이지만 딥 임팩트지만은 글쎄 부동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크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부동산 고가 거래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부동산 패닉바이를 막을 수 있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장한 거는 공급 메시지가 없으면은 공급이 한정적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패닉바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서울 아파트 공급을 보면 2022년에는 1만 5천 가구가 됐었는데 2025년에는 6,800가구밖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로 공급되는 양이.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수요가 없는 상업시설과 자족용지 주력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 등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상업시설과 자족용지. 자, 그래서 부동산 실패 문과는 달리하겠다. 자꾸 연결해서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초기부터 강력한 금융대책 꺼내던 문태 세금 앞세우다 집값이 폭등했다. 세금 건들지 않았다. 문정부 반면교사 삼아 대책 세워 대통령실 부처 간 현황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것이죠.
강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책에 대해 금감원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부담이 큰 부동산 전시장에서 선긋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후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로 이제 K원전 가보겠습니다. K원전. 지탱한 거는 칼 같은 납기입니다. 424개 협력사 원팀으로 뛴다. 자, 신규 수요부터 해체까지 쌍끌이 특수만 원전이랍니다. 색깔도 뭐 원전 색깔이죠. 노란색. 창원 상당 세계 최초 공급망 부품차 한국 직결 세계 유일하고 창원 상단에서 납기 일주일에도 무조건 맞췄다. 원가 경쟁력 품질 관리도 합치겠다. 2차 협력사 73% 공급 품목 한계. 경쟁선 밀린 업체는 폐업위기다. 티타늄 등 고가 소재 수입 의존 핵심 부품 국산화 해결도 시급하다. 고리 이후 해체로 넘어간 시장 넓어진 시장이라고 한다. 원전 점검, 폐기물 저장 장치, 원전 방사선 안전 관리까지 기술 확보, 해외 진출 수혜가 이게 500조라고 했습니까? 500조 시장이라고 그랬나요? 해체, 원전 해체. 계속 까먹어요. 네. SWOT 분석으로 본 K원전 강점은 부품 국산화를 통한 빠른 납기와 가성비. 한수원, 두산 중심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W는 핵심 부품 소재, 전량 수입, 웨스팅하우스 의존 설계, 그다음에 기회, 오퍼튜니티 같은데요. 네.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30기를 건설하겠다. EU, 유럽연합도 회원국 친원전 기조를 앞당겼다. T, 위요. 낮은 원가를 앞서 중국의 성장, 중국, 러시아의 우려하는 시장이 독점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래서 SWOT 하고 있습니다. 터빈 발전기,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보조 계통, 그다음에 핵심 공급 계통, 원자로 냉각 계통, 원전 해체 관련 기업.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오르비텍, 우진엔텍, 비트로테크, 대치양 솔루션, 수산 인더스트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런 부분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투자 지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투자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빈 발전기가 이렇게 터빈 발전기가 있습니다. 한일 루브텍, 경성전기, BHI 여기가 세 개가 원전 터빈 쪽에 들어가고 유압 시스템, 오일 기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조 탱크. 이 원자로 이제 자, 하트 표시만 보겠습니다. 납기 맞추는 K 원전 공급망하고 70% 이상이 기업이 공급 품무 한계다. SMR 헬 연료 재처리까지 갈수록 커지는 러시아 독점 리스크. 수요 공급하는 저농축 우라는 폐기물 95%에서 5%를 줄이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지원은 시급하다. 이런 것이죠. 3대 부품 어렵게 국산화했는데 미 웨스팅하우스의 주도권 뺏기나 이렇게 합니다. K원전 수출 발목 잡는 지재권, 로열티, 일감, 배분 등 배분으로 분쟁합의 신주 수주 때마다 반복 가능성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진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정치면에서 이제 남북관계를 하는 관계배 9.19 군사합의 당장 아니어도 보고는 필요하다. 민간 교류로 평화 분위기 조정 최우선 과제는 군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 자, 안기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한반도 평화 기류를 흐르게 해야 한다. 27일 밝혔답니다. 대화에서 풀리겠다는 것이죠. 조세도 일방주의, 조세도 일방주의. 일방주의 글로벌 최전세 미국 기업의 면제하겠다. 퍼센트 G7과 합의 한국 등 G20, G20에도 요구 예상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기업 법인세율이 15% 협약. 몇 프로입니까? 15% 협약. 트럼프 일방주의에 무력화될 듯. 미국 기업 차별 대응 보복세 베센트 의회에서 철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간 $1,000억 이익이 된다. 10년간 $1,000억 이익. 나 글로벌 최저한세 휴지 조국 되나? 이런 말이 있고. 나 형평성 논란 커질 듯. 자, 이게 뭐 쉽게 안 들어져. 자, 결론만 보겠습니다. 보복세는 다른 나라가 디지털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 정부도 해당 기업과 국민이 미국 투자 자산 최대 20% 세금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보면은 2021년입니다. 한국 등 143개국. 국가별 최저 법인세 15%를 설정해서 15%.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약 1조 9,900억 원 이상 기업들.
납세 주체가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 1조 3, 4천억 원이 무슨 기업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 유니콘 기업입니까? 매출이. 근데 1조 1,900원 유니콘을 뛰어넘네. 기대효과 다국간 기업 최상위 법인 좁세 회피, 과도한 법인세이나 경쟁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전을 본 대만 드론 무기화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려하는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무기를 감축하고 핵 개발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묘한 관계가 있어요. 관세하고 과거 역사 관세하고 군비. 이게 어떻게 같이 연결돼서 갈까요? 참 희한합니다. 비례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 관세가 올라가면은 군비가 상승한다.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란의 당근 내민 미국 핵무기 포기 때는 3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민간전 핵 프로그램 지원, 해외 동결자금 적금 허용 검토하겠다. 이스라엘 관계판에 등장한 트럼프. 관계판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EU 대 러시아 제재 반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백악관 협상단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연장될 수도 있다. 캐나다, 일본 입장단 못 좁히고 프론트는 중과 협의안 선언했습니다. K방산 커지자 24년 분역 체계 깨졌다. 한화, 한국판 아이언돔 두뇌 개발한다. 한화는 교전 통제 시스템 시장 조준에서 LIG 넥스트원과 정면 승부. 한화와 어디랑? 넥스트원이죠. 넥스트원 정면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저고도, 낮은 고도 등 모든 체제 ESC 한화는 자체 개발하고 입찰에 참여하지만 LIG는 한화 텃밭에 레이더를 진출시키고 업계 서로 경쟁체제 한국 기술력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게 그것 아닙니까? LIG 넥스원, LIG 넥스원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개발한 거죠. 적의 미사일이 공격했을 때 첫 번째는 닭이는 레이더가 닭인 눈이 앞에서 그래서 레이더 적 항공기 미사일 탐지 탐지됐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 사격 지시 교전 통제소 두뇌가 되죠. 다양한 정보 수집 분석해서 타격 지시한 넥스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사 유도탄 발사대 주목 역할을 하죠. 목표물 향해 발사 타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담당 발사는 같이 하고 있군요. 그래서 눈과 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뇌 결정을 할 두뇌 그리고 발사 주목보다 더 강력한데 그다음에 정미사일 목표물 타격 이런 구조로 커 가기 때문에 K 방산 커지자 24년 분점체에 깨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화하고 LIG가 이제 맞춰야 되는 미사일 방어 체제 통합 능력 절실하다. 기술 개발 가속화가 될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 미사일이 한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수만 개, 수천 개가 동시에 날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전쟁이 발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DB그룹 회장 이수광 8년 만에 전문 경영체제로 대단하죠. DB 주요 계열사 CEO 맡은 베테랑 사업 경쟁자 생존 높이고 오노 2세 김남호 명회장으로. 자, DB그룹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회장으로 21일 선임했다. 김남호 명회장으로 이제. 자, 올 미국 25% 관세 차 부품 품목 확대, 한국 타격은 불가피하다.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에 이어 상무부 다른 부품 추가 검토, 미 경쟁사 동업체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대단하죠. 200조라고. 현대 200조. 연간 200조 경제 효과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조. 100조도 아니고 200조. 100조. 플러스 흑백조. 200조가 된다. 미 품질 조사 2년째 1위. JD 파워 17개 글로벌 그룹 조사. 북미 경쟁력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LG 빌트인 SK 가전 클래식. 가전도 참 대단합니다. 뭐 먹고 살고 의식주가 중요한 것인데. 삼성 메디슨 총파 마켓입니다. 진단 유럽 소돌품. GPU 물량 경쟁 벗어나겠다. 네이버 소보른 AI 기술 첫 공개. 자, 비만과 탈모가 대단하죠. 미세침 접목해 미국을 공략하겠다. 미국 가면 뚱뚱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고 유럽 가면 흘러덩 머리가 벗겨진 사람. 탈모가 크죠. LG그룹 우주사업소 3기. LG가 그렇습니까? 계열사 CTO 우주청과 간담회 2032년 탐사 차량 달보낸다. 와우. 그렇습니다. 참 보면 참 열심히들 사시는 것 같아요. 참 각자가
그동안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각 분야에 상당히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참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 투자의 그 어떤 아이디어, 어떤 투자할 만한 어떤 소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살이를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살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BGM 마케트로 가보겠습니다. 로레알 뷰티의 미래는 테크, 재탐정하는 최적 파트너이다. 뷰티 로레알 세계 최대 뷰티사 2인자 라베르 노스 수석 부회장. 미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미래 패러다임은 노화 방지다. 쭈글쭈글 주름이 뭐 훈장 같은 노화 예방의 가장 패러다임입니다. 뭐라고요? 뭐 말로 표현했지만 늙고 싶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패러다임, 노화 방지다. 증거한 로레알 그룹 매출을 보면 작년에만 R&I 조단위 투자했습니다. R&I. 자, K-뷰티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K-뷰티가 연결돼서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롱제비시티, 그 다음에 셀 바이오 프린트 내년 아시아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많이 들어간 건 노래야. 자, K 담배 글로벌 인기에 짝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담배가 피기 때문에 본지 2025년 6월 27일 KTNG 해외 매출 2배 늘자 인도 등수 수만값이 생산 파라과이 캄보디아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한국 담배가 세계 담배를 더 장악한 날이에요. 롯데백화점 들어선 이탈리아 남성과 무리오니 남정부. 서울롯데 몸값 꽁축 GS 피엔테 7천억 넘었다. 두 달여 만에 주가 120% 뛰어. 뭐 100%는 기본인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뭐 1억이면 2억이 되고 2억이면 4억이 되고 10억이면 20억이 돼요. 어떻게 봉구 월급쟁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쪽으로 꺾인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자, 오콤 시즌3 마케팅 신중한 유통가 나가 있습니다. 자, 마켓입니다. 마켓. 하이닉스 3전 찜한 외국인. 기관은 한전 네이버가 담았다. 외국인들은 어디 담았을까요? 하이닉스하고 3전 담았습니다. 하이닉스하고 3전. 기관은 어디 담았을까요? 한전하고 네이버 담았습니다. 개미들은 좀 올라갔다고 수익 보고 탁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또 높은 가격에 또 사고 또 조금 먹고 팔고 났더니 뭡니까? 또 상승하고 와, 이번엔 진짜 안 팔아야지 하고 높은 가격에 샀다가 물려서 엄청 깡통차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드론이 막 드론 전쟁하고 말이죠. 세계가 뭐 대포가 빵빵 쏘고 말이죠. 패트리어트 유니본 하고 있는데 권총 하나로 개미가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집어였으면 그냥 가져간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물소의 불로 당당히 존버하면서 간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 큰소리 택한 넥스트 조방원이 조선 공국입니까? 아닙니다. 조선 방산 원전을 조방원이라고 합니다. 상승세가 이제 좀 주춤했죠. 외국인 K 반도체 투톱 쓸어 담았다. K 반도체 투톱이 어디입니까? 그전에는 3전이 앞섰는데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먼저 썼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한. 야, 읽는 재영이 아저씨 우리 회장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3전 다음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다음에 3전이 돼버렸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외국인 K 반도체 투톱 쓸어 담아 기관은 유틸리티 AI 정책 중 매수했습니다. 조정에도 코스피 상승 동력 남았습니다. 새 주도주 반도체 AI라고 합니다. 계단 볼까요? 계단은 없네요. 없으면 좀 섭섭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교수들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논문을 끝까지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의미가 들어오면 더 이상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개인 수급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 과거 3천선을 돌파할 당시에도 개인들의 힘으로 상승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이버, 현대로템, 하나오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현대로템, 하나오션. 그럼 이걸 뭐라고 줘야 되냐? 네이버, 현대, 하나. 내현안부터 챙겨라. 내현안부터 챙겨라. 네이버, 현대, 롯데, 하나. 내현안부터 챙겨야지. 조방은 챙기는 것보다 내현안부터 챙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정보를 볼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하이브, 그다음 SK 이터넥스. 기관은 볼까요? 한국전력, 미래에셋이. 미래에셋이 상당히 이렇게 투자를 잘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네이버가 뭐 크고 있는 거다. 하나 에어로 방산주고 LG. 자, 투자자별 순매수 규모를 볼까요? 2조 8천억 단위가 어건이고 기관은 빠졌고 개인도 빠졌고. 수익률 상위 업종 보면 유틸리티가 10%가 넘고 증권, 그다음 반도체, 정보기술, 은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큰 손들은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에 개인들은 내 현안부터 챙긴다. 그래서 네이버, 현대로템, 하나오션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여기 큰 손과 개인들의 근데 개인도 챙겨야 되죠. 내현 하나 챙겨야 되고 큰 손들은 조방원 새로운 연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에 개인은 네이버 현대로톰 이것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세 철회한 트럼프 한숨 돌림 미국 배당 기밀들. 자, 미 재무부 세법 개정안서 삭제했습니다. SCHD 등 EFT 와우 야 어제 배당이 들어왔던데 이 SCHD에서 야 그 기분 괜찮더라고요. 월 배당 매월 주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록 하더니 그냥 배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액에 무슨 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고려아연 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도 들썩하고 있습니다. 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을 90만 원까지 급등. 콜마 남매들 법적 분쟁 격화 지분 경쟁 19% 올랐다. 고려아연 콜마홀딩스 고려아연 콜마 고아가 되죠. 고아. 참. 어떻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고아죠. 고아가 됐죠. 분쟁을 하다 보니까 고아콜로 외우고 있습니다. 고아콜이 지금 경영권 분쟁이 돼가지고 고아가 콜이 있습니다. 콜마 자식아 콜마 좀 분쟁하지 마라. 형제간 싸움에도 뭐 고아콜마에서 고려아연과 콜마 홀딩스. 자, 2025년 6월 28일 아직도 고아콜마가 계속 떠들고 있네요. 네. 자, 소외됐던 음식료 업종 중국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다. 거래 정제 풀리자마자 카카오페이 10% 급락했습니다. 와, 카카오페이가 듣자 하리 자사주 매입해서 엄청나게 그 바닥을 기었다가 요즘 이제 스톡 옵션을 받았던 스톡 옵션도 아니죠. 자사주를 받았던 직원들이 이자만 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상승했는데 아직 본전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래 정제 풀리자마자 10% 급락했다. 코스닥 옆에 우수 상장 기업 공모 어묵명과 삼진식품 상장 때 어묵을 처음 봤죠. 거래소 상장. 야,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넘어가는데 한눈에 보는 글로벌 증시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요국 국채금리 한국은 2.4고 10년물은 2.7이고 미국 2년물은 3.7이고 미국 10년물이 중요합니다. 10년물이 중요한데 몇 프로입니까? 넘어갔습니다. 4.2. 전문가들은 4.4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신뢰하지는 않지만 4.4%가 넘어가면은 미 국채를 사들여라. 일본은 아직도 10년물이 1.4입니다. 영국은 4.5. 미국과 동조한 현상이죠. 독일은 2.5. 한국과 동조합니다. 한국하고 독일하고 뭔가 그 묘한 찌찌뽕뽕 같은 한국과 독일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 영국하고 미국이 같이 찌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프랑스는 약간 그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10년물이 중요합니다. 10년물인데 독일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자, 미국은 4.2, 영국은 4.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같이 찌찌뽕. 이상하게 지금 일본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0.5%인데 10년물 국채가 뭐 4%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은 미국 쪽의 국채를 많이 사들이고 영국도 많이 좀 샀겠죠. 근데 지금 하도 관세 트럼프가 지랄 발각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국채를 매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세계 제1위의 미 국채를 보유국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자, 국제 상품 시세부. 자, WTI 브렌트유가 65달러입니다. 65달러. 아니군요. 서부 텍사스죠. 브렌트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서부 텍사스죠. 브렌트유, 두바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금은 원수당 현물은 3,327달러입니다. 은은 36달러. 동이 512달러입니다. 뭡니까? 단위가 다 원수인데 파운드로 따지네. 팔라티움. 자, 소맥, 옥수수, 대두가 또 중요하죠. 대두하고 있습니다. 납,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까지. 오늘 한번 이걸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외국인 환율, KDI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리 지표를 보면은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보겠습니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이런 거 보겠습니까? 하지만은 세계 1% 사람들은 이걸 본다는 거죠. 파레트 원칙이 뭡니까? 파레트 1896년 파레토라는 자가 파레토 자라고 하면 안 되죠. 파레토 그분이 이탈리아 토지를 연구했습니다. 토지의 80%가 파레토 토지의 이탈리아 토지의 토지 80%를 이탈리아 인의 20%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80%를 20%의 이탈리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2대 8대2 원칙에서 파레트의 원칙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한 기업에 이 원칙이 굉장히 정형화돼가지고 한 회사에서 만든 상품 100이라고 그러면 20%의 그 회사 20%의 주력 상품이 80%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20%가 80%를 커버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어느 회사의 매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레토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 1%가 전 세계 자산 50%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 1%가 50%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와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세르되니까 2%가 8 아닙니까? 2대 8. 20%의 인간이 80%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1%의 인간이 50%를 가지고 있다. 2대 8.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죠. 파레토 원칙이 9대 1. 더 나가서는 이제 AI가 가속화되고 단순 업종들이 줄어들면은 9.5대 0.5. 더 나가서는 9.9대 0.1. 이런 식으로 이제 최첨단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는 99% 포함되면 좋죠. 예.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똑같아. 너랑 나랑 똑같아. 0.1% 사람들은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질이 사람의 정신만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 society 보겠습니다. 산불 예방 농가에는 현금, 소상공 대출 받으라니.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테마가 골드체인 신선 상품, 식품. 온라인 시대에 아직도 책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AI 페이커 성장하는 누구일까? 왜 책의 계절이 왔습니까? 자, 내일과 실수가 있습니까? 내일을 쉬게 하라. 그러면은 삶이 달라질 것이다. 낮잠, 자연, 게으름, 번아웃, 탈출의 지름길. 내 과학자가 분석한 휴식의 중요성. 와우, 그러네요. 내일을 어떻게 쉬게 할까요? 술에서 좀 알코올에서 좀 쉬게 해라. 좀 그렇죠? 네. 받아들인 사람은 내일 어떻게 쉴까요? 휴식하는데 멍 때리기 있잖아요. 멍 때리지 못해서 멍멍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집은 이야기가 담기에 좋은 그릇이다. 그럼 나는 음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다. 집이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죠. 네. 일생 동안 가장 많이 K위성 랑데브 도킹 3000도 견전 재활용 로켓 설계하겠다. K 퓨처테크 현장이다. 서울대 항공우주신 와 이런 거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 정말 그 땅덩어리 아주 좁은데 거기서 강남도 진짜 좁지 않습니까? 실패 감수할 수 있는 건가 한국 소보린 테크 최전선. 자, 우리가 지금 우주를 향해서 기술력 경찰 인재 경영.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금액이 주택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 대신 IP 전문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서민 자체로 살았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이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끊겼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게 문제랍니다. 사람이 권력의 맛을 들기 시작하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2025년 6월 28일 사설 오피니언 보겠습니다. 집중은 회복된 뇌에서 시작된다. 집중. 그렇죠. 졸린 뇌. 집중보다 보상이 추구하고 잠든 뇌의 기능을 활기 부르는 게. 사실 잠이 부족해서 뇌 건강이 약하죠. 그래. 정세영 편집자님, 미인이시네. 미인은 잠꾸러기니까 잠이나 많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웩시트. 읽어볼까요? 탈출을 뜻하는 영어단 엑시트를 붙인 조로 시작해 크리시트였다. 2012년 그리스 국가 부채가 큰 논란이 돼 유럽연합 EU가 탈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불각해지면서 브렉시트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그 다음으로 영국 EU에서 분리하는 날에 두고 2016년 국민투표를 하면 블랙시트가 널리 펴졌다. 그 후로 이탈렉시트, 스펙시트, 프릭시트, 백시트 용어가 나왔다. 부자들의 탈출을 의미한다는 웩시트군요. 네, 웩시트. 네, 부자들의 탈출, 웩시트. 그 말이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너무 알면 다쳐. 대출 최선 집값 못 잡아 서울 공급 확대 나서야 된다. 공급 확대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 시설에 1층에 공공 시설 주고 지금 5층인데 한 50층까지 올려서 그 옆에 부지를 좀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50층은 서울시는 안 되니까 높이 사와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지어서 공급을 늘려야죠. 주민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 날이 있겠죠. 이거 정책 중에 하나였으니까. 긴축 재정 설명을 공무원 야단치는 누가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매일 경제는 이제 두 신문 했었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신문으로 하겠는데 이번 달까지만 6억 했죠. 일요일 선종이 한 차례 미룬 미 상호관세 10년 이상 초장기 들과 바이오펀드 나온다 는 것이고. 자, 초강력 규제 논란 매수아들 반차내고 황급히 계약. 와, 반차내고. 와, 이거 올리니까 안 되겠다. 이거 황급히 계약. 이 사람들은 아직 부동산 업계에서 전화 받겠어. 대표님, 갑자기 6억을 제한되니까 오늘 빨리 계약해서 받으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6억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6억 대출 규제 대올려서 계약만 체결했던 매수아들 규제 실행 하루 전 서둘러서 계약하겠다.
자,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 예, 시장에서 풍선 효과 우려도 한면매들 거래해주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예. 뭐 어차피 뭐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어본 사람들은 그 길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6억까지 했는데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서초, 강남, 송파 차라리 위약금 낼게요. 예. 집값 등의 매매 계약 취소하겠다. 서초 원베일리 이게 가장 비싸다. 서초 왜 이렇게 비싼가 모르겠어요. 성동 계약 파기도 이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갭투자 연골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갭투자 중복된 말이죠. 특이한 게 2주택부터 아예 불가하겠다. 다시 한번 이제 매일경제에서 보는 걸 한번 정리해보자. 이 정부 첫 부동산 6억 주담대가 주택담보대 6억 한도라는 것이죠. 자, 시정대출 연소득 이내로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핵심으로 잡은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까지만 주택 구입대 우회 활용 차단하겠다. 다주택자 갭 투자 활용 막으려 소유 이전 조건 전제 이런 게 4고 수도권 주담대 30년으로 수도권입니다. 전세대출 90에서 80. 그다음에 20억 이상 타겟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서 수도권 부동산 대책 강화하겠다. 6억 원이죠. 한도가 제한이 없었는데 6억 원으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담대 시 전세 전입 의무가 6개월 이내. 자, 그다음에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장 50년까지 된다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LTV 연료대 이상은 아예 주지 않겠다. 6개월 이내, 2년 내 6개월 이내 하겠다. 생애 최초인데 70%로 80에서 70%. 생활 안정자금 목적이 1억 원. 신용대출하는 연소득 신용대 대출하는 한도가 연소득이 부부 합산 2억이라고 2억 냈는데 2억 내로 하겠다. 그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이 80%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대책도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관세 전쟁 트럼프 협상에 기술 시험대 오른 어떻게 해서 철강 관세 냉장고 넣었더니 차복금 요술품 관세. 뭐 여기서 한번 짚어보면 이재명 집권 초가 아니라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집값에서 좀 잘했다면 현재 인간의 1만 배 초인공 10년 내에 실현하겠다. 너무 서둘지 마라. 얼마나 살겠다고 그냥 이렇게 너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소수의 그 0.1%, 1%도 아니야. 0.1%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AI 시대. 그런 상황. 현재 매일경제는 장기 투자, 반도체, 바이오, 마중물, 반도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석탄. 세상에 이제 평생을 광고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읽어봤죠? 2조 외평채 발행 30조 몰렸다는 거죠. 2조 정부가 2조 외평채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외국환 평형 자 이게 외평채라고 했는데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이게 이제 2조 2천억입니다. 2조 2천억 이게 이제 약 19조 달러.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잔여 한도를 19조 달러로 했습니다. 채권은 LG 우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와 비행기 참. 마켓은 가상자산 생태체 코인베이스 천장 뚫었다. 드나무 리뷰 업데이트. 자, 시계연구가 참여기업 비용 깜깜이 4.5일째 경기도도 내란 특검 오늘 좋아. 자, 뭐입니다. 원종은 금리나 압박하는 트럼프 빅테크 웃는다. 다시 각광받는 빅테크. 중동 리스크 줄자 금리나 이슈 파월 반대 불구하고 연준 매파도 과세 투자 배당 위에 대출 많은 빅테크 금리나 최저 포괄돼요. 미국은 시총 30권 실적 부족해 보니 2분기 후실적 주주하는 기업 많다.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SAP 월가선 세일즈 포스 매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별 ETF. 중동소 62%는 상장한 K뷰티. 중동에서 K뷰티 실적 변경 날아오를까. K뷰티가 중동에서. 자, 중동의 여성들은 경제적 때문에 얼굴을 가리죠. 얼굴이 아니라 얼굴도 가리고 머리도 가리고 눈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중동 시장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히잡 같은 거 쓰고 했기 때문에 얼굴을 별로 보여주지 않는데 아마 이제 정권이 이제 정시 바뀌어간다 그러면은 얼굴을 개방한다.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엄청난 K뷰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정치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직관이 갑자기 생각나. 이 정부 한중일 관계. 아모레 퍼스피 코스맥스 화장품이 들어가서. 자, 지능 순에 따라서 국장 탈피한다고 했었죠. 그 전에 미국으로 가는데 강남 슈퍼 리치드 컴백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산 콘텐츠 조선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 안 나네요. 내현아는 기억나는데 네이버 현대 롯데나구 안현 그렇죠.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북스 중산층 연대기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맨하탄 부자들 개발 전쟁 초이다. 눈부신 이관 이면에 소송 방해공장 맨하탄이라고 이제 T 발음을 굴려가지고 와
1.6km 길이 뉴욕 맨하튼 57번가 파크 에버뉴 1 57 등 건설 위에 300m 상공의 공사 감독과 개발 억만장자의 거리. 김유태. 그렇습니다. 와우.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병헌 나왔죠. 실패한 반란 이후 더 모호해진 선과 악의 최후의 게임. 오징어 게임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오징어 게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456억을 벌 수 있는 최고의 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글로벌 대히트자, 4년만의 대장정 마무리. 인간 선악에 대한 고가, 고차, 6개 에피소드로 새로운 게임 세계 등장. 영예의 첫 시도 발생, 가면슨 VIP의 모습 눈길을 끌고 있다. 봉준호, 21세기 기생충 최고의 영화, 비밀스러운 나무까지 텅빈 암석 등 오징어 게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삽입하고 있는. 자, 악마는 프라다 실제 30분 흘리나. 재미있는데 대출 기자의 과외된 집값 떨어질 땐 날개가 없더라. 날개가 없이 집값을 뚝 떨어진다는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생각나는데 르네상스가 다시 르네상스하겠다. 부활 뭐 이런 거. 기억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자, 오늘 토요일 6월 28일인데 매일경제 오피니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집값 자구려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는 공급 대체 병행해야 된다. 그렇죠. 법사위의 정치적인 거리 회책이 500조 얼마입니까? 500조입니다. 500조. 자, 오늘 6월 28일입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위켄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